타인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은 익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네, 다시 돌아온 그할 외전. 이번 그할 외전에서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유성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할 외전은 처음이신데 네네. 네, 어떤 마음으로 출연하셨나요? 사실 그할 외전에 박지선 교수님이 나온 거 봤더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출연하기 싫었어요. 네. 그 시신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조금 말로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도피디님이 강요를 하셔갖고 용기를 얻어서 강요에 네. 용기를 얻어서 네. 조금 이상하지만 네.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범죄 심리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하셨는데 좀 법의학 쪽으로 사건을 조금 더 깊게 들여봐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고, 네네. 저희 유성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할 외전 첫 번째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14년 9월에 방송했던 홍천강 재단의 비밀. 이 사건을 첫 편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홍천강 계곡에서 괴담으로 시작되었는데 부검을 통해서 또 법의학적 방법으로 해결된 사건이 있다라는 네. 걸 위해서 저희가 골라봤고요. 네. 이 사건은 근데 2012년도에 8월에 홍천강의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던 여성분이 익사를 한 거예요. 같이 남편분이 갔었는데 남편분이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내가 이제 익사를 해서 끄집어냈더니 뭐 사망을 했다. 근데 경찰에서 뭐 안타까운 그냥 익사다, 명확하다, 입에서 그냥 거품도 나고 뭐 이랬으니까 그냥 부검을 굳이 할 필요 있지 않나. 왜냐면 사인이 명확하니까 다슬기 잡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부검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부검이라는 게 누군가 사망했을 때 경찰 쪽에서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건가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부검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서 하는 거야.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때 수사기관에 검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물론 검시에는 의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법의학 전문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경찰분들이 먼저 가고 의사는 그냥 이제 동네에 계시는 선생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법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익사다 그러면 익사는 딱 물에서 발견되면 익사라고 생각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당시에는 이제 검찰에게 의견서를 네. 보냅니다. 네. 다슬기 잡다 사망하셨다. 이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부검을 하자라고 네.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초동수사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뭐 검찰이 굳이. 물론 검찰이 하자고 한 사건도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가 딴 데 보고 있었는데 9살 난 아이가 네. 물에 빠져서 지나가던 어른이 건져갖고 네.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냥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익사다. 네. 수영장에서 익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프가드 어디 갔냐? 뭐 이거 업무상 과실로 네.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검사가 아이는 부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는 뭐 익사인데 웬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청산가리 중독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다음부터 난리가 났죠. 아니 수영장에서 웬 청산 중독이냐? 네. 알고 봤더니 이 여성분이 이 아이가 들어가기 전에 요구르트를 준 건데 네. 이제 청산 먹으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로 피 흘리고 죽을 줄 알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흡수가 되고 이런데 시간이 걸려요. 네. 또 더 중요한 건 그 여성분이 이전에도 네. 남편도 똑같이 그 갑자기 쓰러져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그때 검사 결과가 지금 와 보니까 네. 청산가리 중독이었던 거야. 근데 그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부검하자. 왜 부검하자고 그러냐면 어린아이니까 하자고 그랬는데 네. 이 사건은 강에서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고 다슬기를 잡고자 한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운 나쁘게 익사다 라고 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은 부검을 했잖아요. 했죠. 왜 하게 된 거죠? 이 여성분의 근데 따님이 있었어요. 그 따님이 이게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원래 깊은 곳에는 튜브를 타고 들어가고 물놀이를 그렇게 즐기지도 않는 분인데 적극적으로 다슬기를 잡다가 사망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라 생각해서 화장하기 직전에 네. 요청을 한 거예요. 부검을 해달라. 해달라고. 제 기억으로도 이제 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다시 빼서 부검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네. 처음부터 가족들이 요청했으면 몰라도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따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관에서 있던 분을 화장 직전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해서 부검을 하게 됐죠.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부검이가 네. 박소형이라고 굉장히 꼼꼼한 친구인데 보고 있니 소영아? 부검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굉장히 항상 신뢰를 보내는 친구인데 부검 결과는 이랬습니다. 얼굴이 우려리랬어요. 울혈. 근데 우려리라는 건 정맥에 피가 찼다는 건데 네. 보통 어느 때 생기느냐 뭐 이렇게 얼굴이 거꾸로 쏠렸을 때 피가 거꾸로 쏠렸을 때라든지 얼굴 빨개질 때. 얼굴이 빨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에 네네. 피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네. 머리로 들어가는 동맥, 머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이 있는데 네. 목을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딱 압박을 하면 네. 제가 너무 열정적이네요. 가볍게 압박을 하게 되면 네. 그 동맥은 덜 막히는데 내려오는 정맥이 먼저 막혀요. 그러다 보면 피가 못 내려오니까 얼굴이 좀 불그락해져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왜냐면 고였으니까 얼굴 피가. 근데 이분은 얼굴이 일단 우려리 됐고 이상하잖아요. 익사하면서 울혈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부검을 했을 때 결정적으로 왜 의사 선생님들이 잠깐만요. 네네네. 꼬집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딱 본다고요. 네. 근데 이 눈꺼풀을 보는 이유는 창백해갖고 혹시 빈혈 있지 않나, 네. 뭐가 있지 않나 색깔이. 네. 근데 법약자들도 꼭 봅니다. 이분이 점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양쪽 눈 결막에. 지금 시청하신 분들 거울 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네. 그냥 핑크빛 건강하신 겁니다. 이렇게 너무 하얗시면 꼭 병원에 가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핑크빛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출혈이 빨간색 점이 콕콕콕콕 박히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질식인 거예요. 그러면 익사도 질식 아니냐, 물이 들어와서. 네. 그렇죠? 근데 5% 미만에서만 네. 그런 점출혈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익사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그리고 눈꺼풀 결막도 점출혈이 있어요. 네. 이상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법의관이 목을 절개해서 봤더니 이런 목비근이라고 있어요. 여기 목비근이라고 얇은 근육이 있는데 네. 여기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누른 듯한. 그리고 갑상선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움푹 튀어나온 거 아시죠? 네네. 연골 옆에 아래 이렇게 갑상선이 양쪽에 있어요. 네. 근데 이 갑상선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근데 이런 생각해보세요. 여기 출혈이 있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출혈이 있고 목비근 이렇게 양쪽에도 출혈이 있고 그러면 네. 이렇게 누군가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은 익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목을 누군가 압박해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그리고 질식할 때 나타나는 눈꺼풀의 결막에 점출혈이 있고 또 어깨도 그다음에 가슴 윗부분도 목도 누군가 강력하게 눌렀 흔적이 있고 네. 근데 폐는 물이 찼어요. 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뭐가 있을까요? 피디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 속에서 어떤 뭐 목을 조른다거나 신체를 압박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건 과정이었던 거고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은 물이 들어와서 맞아요. 사망했다. 역시 뭐 정확한가요? 그알 PD님. 네. 그렇게 강력한 힘을 작용해서 물을 먹게 했다 그러면 타인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익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 원인은. 네. 왜냐하면 머리뼈 깊숙한 곳에 원래 코로 들이마셔야지 물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비뼈 곁구리라고 부르는 네. 머리뼈 안에 거기서도 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코로 들이마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폐에 풍천강에서 서식하는 플랑크톤이 다량으로 나왔고 익사는 맞는데 그럼 뭐냐 봤더니 강력하게 누른 흔적 이게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익사로 죽은 건 맞지만 거의 죽기에 가까울 정도로 목을 누르고 어깨를 누르고 네. 가슴을 누르고 팔다리에 이렇게 압박을 가한 흔적이 있다 라고 해서 익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마도 얼굴과 목 부위, 옆구리 등을 강력하게 누르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네. 감정서를 내게 된 거죠. 그럼 누구냐 범인은? 같이 다슬기 잡으러 갔던 남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그 당시에 남편은 부검 결과에서 나온 그 울혈이나 목의 그런 피하 출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아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한쪽 팔로 목을 이렇게 감싸고 나오면서 그때 생긴 거다라고 네. 주장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타당성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원래 이렇게 뒤에서 앉는 거는 네. 사실은 그 부위가 좀 달리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 이렇게 네. 잡는 거랑 네, 괜찮아요. 이렇게 잡는 거랑 네. 뒤에서 네. 이렇게 잡는 거랑 네. 이렇게 팔 끼는 거랑은 네, 네. 닿는 부분이 달라서 손상 부분이 달라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목에 가운데 껴서.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돼도 네. 이렇게 근육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알겠는데 네. 마치 지두혼이라고 그래서 지두흔 손가락 끝 이렇게 꾹 누르면 우리가 왜 지장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것처럼 네. 이렇게 찍는 것처럼 네. 그 목에 있는 출혈들이 좁은 부위에 지장처럼 보이는 지두 형태로 남아있다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의 주장과 맞지 않죠. 그리고 여기 쇄골의 골막이라든지 어깨는 도대체 뭐냐? 이게 누를 때 이러지 끄집어낼 때 나오는 상처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때 남편이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 자기 아내를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강에 가기 전에 민박집에 머물 때 마사지를 해줬다. 네네. 그 흔적이 아니냐. 네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그 마사지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분께? 가끔 타이식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근육에 출혈이 생겼을 정도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렇지는 않죠. 네. 압박에 의해서 네.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음. 골막의 출혈과 또 목부터 이 연속성이 있는 띄엄띄엄이지만 이 분포가 연속성이 있다는 데서 네. 사실은 목과 가슴 있는 부위를 동시에 누르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 출혈의 부위가 좀 더 광범위했어요. 그래서 꾹꾹 누르는 압박부위보다는 또 골막까지 닿아서 압박할 정도로 보다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마사지로는 좀 일어나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때 남편의 주장은 이제 법의학적으로 뭐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네, 그때 주장. 재감정을 여러 명이 했어요. 저도 했고, 뭐 이윤성 하셨어요? 교수님도 하셨고. 음. 근데 이제 다들 이 분포와 양상을 봤을 때는 마사지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불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아까 부검 결과를 보면 여러 부위에 뭐 둔력이 작용한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걸 봤을 때는 그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마 물을 빠뜨렸고, 그러니까 네. 억지로 싫다는 사람을 물가에 끌고 갔겠죠. 음. 뭔가 다슬기라든지 뭘 네.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깊은 곳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물 자체를 두려워하니까. 네. 근데 아마 튜브라든지 이런 자기가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물품을 치우고 그 다음부터 물에 가장 중요한 코와 입,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집어넣은 행위가 있지 않나.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을 잡고 네. 밀어넣고 그 자리에서 강력한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얼굴에 울혈이 되고 또 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네. 사망 원인은 익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깨를 누르고 이제 여성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겠고요. 남성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걸 누르면서 마치 물고문 우리 옛날 그 보는 것처럼 네.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리에까지 왜 그런 흔적이 남는 거죠? 누르지 않았을까요? 둔력이 작용했다는 거는 결국은 다리도. 이분이 팔다리만 쓴 게 아니라 남성분도 자신의 여러 가지 몸을 하니까 이렇게만 누른 게 아니라 무릎이라든지 다리를 이용해서 신체 여러 부위를 압박하고 또 강력하게 제어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압박에 의한 출혈이 몸 여러 군데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 그 부검을 했을 때 저항흔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를 뭘로 볼까라는데요. 네. 사실 물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물을 갑자기 들이마시게 되면 아마 물 들여마셔 보면 굉장히 맵고 네.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들고 베면서 저항하는 저항흔과는 또 다른 둔력에 의한 그런 형태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그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아내를 익사시킨 사건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네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혹시 또 이 사건처럼 부검이 사건 해결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혹은 뭐 부검이 아니라도 법의학적인 어떤 분석이 그런 사건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드들강 사건이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미제 사건 중에서 또 해결된 또 사건으로 유명하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의 시신이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익사의 형태로 발견이 됐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아마 자세히 소개된 사건이라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건을 고른 거는 이렇게 부검을 진행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한 사람의 정의를 실현한 케이스가 있어서 부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른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부검을 하면 대부분은 그냥 병사가 많아요. 제가 부검하는 거에 태반도 병사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이상하다 하지만 부검해보면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막 멍이 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애가 뭐 이분은 조금 다른 질환 때문에 멍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경찰분들께서 약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막 강력하게 의심하셨는데 아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조금 실망하시고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클리어하게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진실을 찾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모토가 진실을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토요일 밤에 진실 찾기.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홍천강 사건 같은 경우는 부검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건의 진실을 밝힌 거고, 네네. 아까도 예로 들었던 드들강 사건 같은 경우는 부검은 진작 했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를 가지고 현대에 와서 다시 분석을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유전자 기술이 또 발달했죠, 더. 그리고 DNA 뱅크라는 게 또 네. 완전히 확립이 됐고. 이 춘재 사건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을 차곡차곡 남아서 홀드 케이스를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끝내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 살인사건에서는 부검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강력사건 당연히 부검한다는 건 아는데 강력사건이 아닌 줄 알았던 사건이 강력사건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이 사건도 그랬던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부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힌 홍천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사건으로 그아리 분들을 찾아오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